어제 광복절 경축식에서 또 주목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데요.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사면을 반대한다라고 적힌 플랜카드를 무려 30분이나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연단에서 내려와서 퇴장할 때까지도 그리고 옆에서 말리는데도 이 현수막을 내리지 않았는데 저희 채널A가 물어보니까 대통령이 못 본 척하고 지나가더라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정 대변인님, 이 전당대회를 앞둔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8월 22일 전당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으니까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본인이 후보로 뛰고 있고 보다 강경한 메시지를 유권자인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심어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동기 외에도 실제로 우리 당 또는 합리적 중도 지형에 속해 있는 많은 분들이 조국 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과 관련해서 국론이 완전히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조국 사태가 있었던 게 2019년, 그 파장이 2020년까지 연결됐다고 보는데 한 5,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국 전 대표가 우리 사회에 남겨뒀던 분열의 씨앗, 이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헌법적 권한인 사면권을 갖게 되죠. 근데 이 사면권을 마치 대통령 선거의 전리품처럼 본인을 지지했던 사람들 또 자기 편 챙기기에만 활용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항의의 메시지 저는 안철수 의원님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보고요. 아주 정당한 방식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언급하신 여론조사 저희 바로 살펴볼 텐데요. 사면 문제가 좀 간단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한국갤럽 조사를 보니까 4주 전보다 국정 지지율이 5%포인트 급락을 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상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건데 부정평가도 30%를 기록했습니다. 이 주요 요인이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 아니냐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거든요. 부정평가 이후에 특별 사면 22%입니다. 그중에 조국 전 대표 사면을 두고 찬반 여론이 팽팽한 여론조사도 공개가 됐거든요. 43%대 48%. 최진봉 교수님. 국정 지지율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다고 봐요. 오차범위 안에 있으니까 팽팽하게 의견이 나눠졌다고 보고 아까 안철수 의원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면 안철수 의원은 좀 장소를 가려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경축식 하는 날입니다. 광복절. 그 자리가 저걸 펼치고 있을 시간입니까? 다 알아요. 안철수 의원이 반대하는 거,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거 모릅니까? 정치 쇼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하나 눈에 띄는 건 옆에서 말리러 오신 분들 말로만 하잖아요. 윤석열 정부 때 어떻게 했습니까? 끌어냈잖아요. 사지를 들어가지고 그것도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번에 이제 사면 문제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했을 리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도 감수하면서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국민적 어떤 그 반반의 의견 팽팽하게 나누는 의견들이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통합의 의미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조국 전 대표가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정하고 사면은 범죄자들이 처벌받고 있는 걸 사면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다고 주장하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에 여러 가지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 이익 때문에 조국 전 장관에서 좀 더 과도하게 수사를 펼쳤다는 의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검찰 개혁, 그리고 윤석열 내란 세력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뭔가 반대적으로 심판하는 의미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의견이 나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사면에 저는 저게 반영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이건 이제 끝난 문제니까 이후에 다시 또 열심히 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는 것은 대통령도 그리고 대통령실도 충분히 고려하고서 단행한 사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박미영 대변인님. 이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해서 30대 여론이 좀 주목이 되는데요. 반대하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62%가 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이 세대별로도 그렇지만 무당층으로 보더라도 찬성이 20%, 반대가 60%대가 넘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정파성을 빼놓고 봤다라고 사안 그 자체를 봤다라고 했을 때는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은 부적절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거겠죠. 저도 지금 30대 초반입니다. 입시를 치렀고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께서 수능이라고 하는 성인이 되는 통과 의례를 거쳐서 우리가 직업 일선에 뛰어들고 그런 과정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입시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앞서가기 위해서 얼마나 피 터지는 노력들을 합니까? 또한 어떤 부모들 조국 전 장관 부부처럼 자녀들에게 고통받는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국민들은 해줄 수 없는 표창장 조작까지 하는 그런 특혜들을 누렸고 그런 아빠 찬스로 의대까지 들어갔고 심지어는 사과와 반성조차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혐의를 인정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이런 사면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못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국민들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건들에 대해서 사면을 한 것은 두고두고 기억이 되고 역사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2019년 조국 전 대표 자녀 입시 비리가 불거진 지 6년이 지났고 당시 조 전 대표 자녀들과 동년배였던 20대가 지금 30대가 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30대 지지율이 이렇게 나왔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조 전 대표와 사제지간인 금태섭 변호사, 본인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조 전 대표의 죄를 집요하게 추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 전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게 다 조작된 거다. 정작 조 대표님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신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정경심 교수를 기소할 때 어떻게 했느냐는 다들 아시잖아요. 한밤중에 조사 한 번 없이 기소를 했는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니 그러니까 증거가 조작된 거고 사실은 문서 위조를 하지 않았다. 저희가 없다는 건가요 지금? 지지하는 분들은 그런 지역이 없다라는 것이죠. 조국 전 대표님도 그런 입장인가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면을 놓고 야당에서도 굉장히 이 반발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그게 맞다면 정말로 억울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재심 청구할 계획도 있으신 건가요? 네, 그런 여론들이 많죠. 그게 조국 전 대표의 입장인가요? 대표님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네, 금태섭 변호사 의원 시절에 조국 전 대표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도 당시 여당 소속 의원이었지만 저격에 앞섰습니다. 사면으로 좀 불공정 논란이 더 불거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파장이 저희 당과 조국혁신당에 좀 다르게 접근이 될 거라고 좀 보는데요. 일단 반대 여론이 아까 봤던 것 중에 2030이 좀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2030으로부터 그래도 40% 이상의 지지를 받았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중후반부터 2030 세대가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많이 하향하는 경향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래도 지난 대선 때는 어느 정도의 득표율을 좀 거뒀다고 보는데 그것보다 훨씬 낮은 수치가 나왔다는 거는 저희가 좀 엄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그런 걸 다 예측하고서도 그걸 다 감수하고 사면을 단행한 것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는 이런 2030의 지지를 어떻게 다시 이끌어낼 것인가,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혁신당 입장에서는 저는 아까 황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조국 전 대표의 입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심 신청을 해가지고 뭔가 다 씻어내겠다라는 입장을 만약에 조국 전 대표가 갖고 있었다면 어제 사면을 하고 나오는 그 출소하는 과정 속에서의 메시지에 그런 메시지를 넣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메시지냐면은 본인에 대한 사면의 비판의 목소리 다 경청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도 비판 이런 분들까지 내가 더 어떻게든 다 안고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뉘앙스의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본인의 죄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면을 한 비판하는 부분들의 메시지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전 그런 메시지로 들었기 때문에 혁신당 입장에서는 조국 전 대표가 아마도 저는 당권을 다시 잡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지 않을까. 저희 당과 약간의 결이 다른 파장을 좀 잠재우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